네, 안녕하십니까. 레그웰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아픈 거를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제가 몇 가지 엉덩이 아픈 원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부위별로, 엉덩이가 넓으니까 그 부위별로 어디가 아플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디가 문제인지를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엉덩이가 아프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엉덩이가 아프면 무조건 심부등부 증후군이나 이상근 증후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 10가지 정도로 나눠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엉덩이 아픈 게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오래 앉아있을 때 엉덩이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 딱 특정 동작을 할 때 칼로 푹 찌르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엉덩이가 지나가는 구조물들이 많죠. 근육도 굉장히 큰 근육부터 대둔근부터 아주 작은 근육도 있고, 아니면 신경도 아주 굵은 좌골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정말 가느다란 피부신경도 지나가고요. 그리고 뭐 혈관도 큰 혈관부터 아주 작은 혈관까지 다양하게 엉덩이 관절과 엉덩이 근육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옛날처럼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디를 가야 하고 이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앉아서 다 주문할 수 있잖아요. 일 처리도 다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하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엉덩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거고, 이 엉덩이 아픈 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에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원인을 너무 엉덩이에서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엉덩이 문제가 있을 때요, 허벅지나 허리, 종아리 이런 데서 원인이 있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줘야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엉덩이 통증의 10가지 원인을 한번 정리하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근육이고요. 이건 뼈고요. 이런데 이제 관절이죠. 이게 신경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구조들이 있으니까 이런 구조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엉덩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가 아픈 건데, 먼저 첫 번째 원인은 좌골신경통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좌골이라는 게 요 신경을 좌골신경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허리에서부터 시작되죠. 허리에서 신경이 하나, 둘, 셋 나오고, 그 밑에 작은 구멍에서도 나오고, 그 밑에서도 나오고, 여러 개의 신경 가닥들이 모여서 좌골신경이 되고, 이게 엉덩이 밑을 통과해서 허벅지 뒤로 가서 오금을 지나면 종아리를 통과해서 발바닥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면 하나의 질병이 아니에요. 좌골신경이 우리 몸에서 제일 긴 신경이거든요. 이 긴 신경이 움직이는, 이 신경이 주행하는 어느 부분이든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원인에 따라서 진단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좌골신경통이라는 거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골신경에 염증이 생겼다 내지는 좌골신경 때문에 아프다. 근데 그 좌골신경을 아프게 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신경이 길기 때문에. 대표적 증상들은요, 요 엉덩이 이 부분이 눌리면서 주변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좌골신경을 따라서 쭉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들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면 이 신경들이 눌리겠죠. 그러면 허리 디스크에 의한 좌골신경통.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에 문제가 있겠죠. 허리에 어디가 좁아지는 걸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이 협착증에 의한 좌골신경통. 아니면 엉덩이 부위에서 근육에 의해 신경이 눌리는 거를 이상근 증후군 내지는 심부등부 증후군에 의한 좌골신경통. 그 다음에 정말 이제 흔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건데, 허벅지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허벅지 중간부터 해서 따라서 핏줄 같은 게 막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맥류거든요. 정맥순환 장애 때문에 좌골신경통이 생기는 경우도 의외로 되게 많고요. 드물게 이런데 이게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진료했던 환자분도 보니까 요 종아리 종아리 중간 부위에 아주 작은 종양이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다리가 저리고 발바닥이 불편했던 분도 계세요. 그런 거는 정확하게 초음파로 다 뒤지지 않는 이상은 찾기 어려우니까 진단이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주 드물게 엉덩이 주사 맞고 나서 이 좌골신경 주변에 염증 생기거나, 엉덩이 주사 놓을 때 좌골신경을 정확하게 찌르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 주변에 근육이 좀 붓거나 염증이 생겨서 좌골신경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 천장관절 증후군.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천장관절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보면 척추뼈가 있잖아요. 척추뼈 밑에 이렇게 뼈가 하나 있고, 세모나게 생긴 뼈가 있고, 엉치뼈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장골이라고 골반뼈가 있어요. 여기가 만나는 여기예요. 이 부분을 천장관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관절인데 움직임이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이게 움직이는 관절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있거든요. 최근 이제 연구를 계속 해보면 이 위쪽은 완전히 딱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래쪽이 좀 움직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관절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적게 움직이면 이렇게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천장관절에 의한 통증의 특징은 뭐냐면 누워있을 때 아파요. 누워있으면 여기가 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우면서 여기가 꾹 눌리면 주변이 염증 때문에 이제 아픈데 이렇게 허리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경우도 여기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누워있을 때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은 이 천장관절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또 붙어있는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찢어지거나 손상돼서 천장관절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관절염인데요. 관절염은 관절이 있는 부위에는 어디든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관절염은 고관절 쪽에 생기는 관절염을 얘기를 할 거고요. 주로 연세가 좀 있으신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관절염이라는 건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 그림 보시면 고관절에 넓적다리 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 뼈가 붙는 이 소켓 부위에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거랑 좀 다르게 여기 피가 잘 순환이 안 돼서 무혈성 괴사가 생겨서 여기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관절염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의 특징은요, 엉덩이도 아프지만 사타구니 쪽이 좀 아파요. 여기 서해부라 그러죠. 사타구니 쪽으로 아프면서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쭉 방사가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꾹꾹 누르면 통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관절염이기 때문에 관절을 많이 쓰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통증이 좀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고관절을 구부리거나 뒤로 쭉 펼 때 엉덩이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이 고관절을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갈리는 소리예요. 연골이 움직이면서 이 뼈랑 연골이 서로 이렇게 마찰되면서 으르륵 하고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난다고 이거 왜 소리가 나지 하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게 연골이 더 많이 갈리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보면 소리가 나는 각도가 있거든요. 소리 나는 각도는 피해서 움직이셔야 되고 관절염의 특징이죠. 비 오면 아파요. 비 오면 아픈 이유는 앞에도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기압에 의해서 그렇게 근대와 관절 이런 것들이 이완되는 비율이 좀 달라서 그래서 비 오는 날 더 아프다고 합니다. 관절염의 특징은 어디가 아픈지 잘 못 찾고 그냥 움직이면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한 군데 딱 눌러서 아프다기보단 전체적으로 아픈 경우가 많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대부분은요, 이 관절염이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멈춰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픈 게 이런 관절의 주변에 생기는 염증 때문에 아프다기보다는 주변의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아픈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근육만 잘 치료해줘도 통증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열심히 스트레칭도 하고 마사지도 해서 이 관절염 때문에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은 근육만 잘 관리해 주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좌골 점액낭염이에요. 이거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햄스트링 근육이 다치면서 엉덩이 우리 앉을 때 닿는 부위에 이게 햄스트링 근육인데 이게 팍 잡아당겨지면서 점액낭이라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좌골 점액낭염이 된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운동이나 어떤 부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햄스트링 근육을 쓰게 되면 그 주변의 근육하고 인대, 뼈 이런 것들이 계속 마찰이 돼요. 마찰되면서 이런 염증이 생기고요. 이렇게 엉덩이 통증을 유발하는 점액낭염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좌골에 하나가 있고요. 그 바깥쪽에 대전자라는 부위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좌골 점액낭염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점액낭이라는 게 이 관절 근처에 어떤 쿠션 역할을 하거든요.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이면 처음에 쿠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햄스트링 근육은 진짜 많이 쓰는 근육이잖아요. 운동할 때도 많이 쓰고 우리 그냥 가만히 걸어갈 때도 이 근육을 많이 쓰는데 이 부위에 자주 문제가 생기고 그게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게 좌골 점액낭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상근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다른 근육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보단 그냥 신부등부, 엉덩이 깊은 쪽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근육은 이렇게 섬유로 돼 있잖아요. 근육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근육 섬유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꼬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큰 근육은 그렇게 문제를 안 일으켜요. 여기를 위주로 병원 가서 치료를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